En Indy 2, Indy 3, indianer. 4 Indy 5, Indy 6, indianer. 7 Indy 8, Indy 9, indianer. 10 indianerbørn. De hoppede ud i båden. 에거서 크리스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8장. 블로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승낙했다. 블로우가 말했다. 그 인형에 관해서는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친 일이에요. 그것은 하찮은 일일 거요. 오웬이란 놈은 자기가 직접 사건에 뛰어들지 않고도 자기의 계획을 실행시키려 하는 것 같지 않소? 좀 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어젯밤에 그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뒤에 젊은 마스턴이 자살을 하고 로저스는 비밀이 폭로될까봐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죽였어. 이것이 모두 오웬이란 놈이 생각한 대로가 아닐까요? 암스트롱이 부정하듯이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었다. 그리고는 청산가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러자 블로우도 수긍을 하며 말했다. 그렇지, 그걸 생각 못했구먼. 청산가리는 아무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술잔에다 넣었을까요? 롬바드가 말했다. 나도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보았어. 마스트는 그날 밤에 여러 잔을 마셨어. 그가 마지막으로 마신 잔과 그 바로 전에 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 그 사이에 그의 술잔은 다른 탁자에 놓여 있었어. 내 생각에는 그의 술잔이 창문 곁에 있는 탁자 위에 있었던 것 같소. 그 창문은 열려 있었어. 그곳을 통해 누군가가 청산가리를 그의 잔 속에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블로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의 눈에 띄지 않고 말이오? 롬바드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다른 곳에 정신을 쏟고 있었으니까요. 암스트롱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우리는 기습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때 서로의 이야기에 몰두하면서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어.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었어.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요. 블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니까. 자, 그럼 어서 시작합시다. 누구 권총 가진 사람 없어? 물론 없을 테지만. 롬바드가 말했다. 내가 한 자루 가지고 있어. 그리고는 자기의 주머니를 툭 쳤다. 블로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놀란 듯이 물었다. 당신은 총을 항상 가지고 다니나요? 롬바드가 말했다. 대개는 그렇지요. 위험한 상황을 많이 당하기 때문이요. 오, 그래요? 블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아마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을 거요. 이 섬에 미치광이가 숨어 있다면 그 녀석도 아마 권총을 가지고 있을 거요. 칼이나 흉기는 물론이고. 암스트롱은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그 말은 틀릴지도 모르지요, 블로우씨. 미치광이 중에는 겉으로는 얌전하고 멋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블로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놈은 그런 것 같지 않소. 챕터 2. 세 사람은 마침내 이 섬의 수색에 들어갔다. 그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했다. 북서쪽은 해안에 접해있는 가파른 절벽이었다. 그리고 섬에는 나무도 거의 없었고 숨을 만한 곳도 없었다. 세 사람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조사했다. 높은 곳과 해안의 가장자리까지. 그리고 혹시 동굴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위에 움푹 패인 곳도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동굴은 없었다. 그들은 해안을 수색하다가 메카서 장군이 바다를 보며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평화스러운 곳이었다. 그 노인은 수평선의 시선을 못 받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었다. 그는 세 사람이 곁에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의 모습은 어딘지 이상했다. 블로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마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장군님, 아주 훌륭한 곳을 발견하셨습니다.
장군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어깨너머로 흘끔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소. 얼마 안 남았다고. 제발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블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섬을 수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 이 섬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서요. 장군은 다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당신들은 모를 거요. 아무것도 몰라. 제발 가주시오. 블로우는 물러나서 두 사람에게로 갔다. 저 사람은 미쳤어. 그에게 이야기해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롬바드가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뭐라고 합니까? 블로우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대답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나? 그리고 방해하지 말라더군요. 암스트롱 의사는 찌푸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상한데? 챕터 3. 그들은 섬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세 사람은 육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강해지고 있었다. 롬바드가 말했다. 고기 잡는 배도 한 척 없군. 폭풍이 올 것 같은데 마을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블로우가 말했다. 오늘 밤 봉화를 올려봅시다. 롬바드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죠? 우리는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보나마나 신호가 있더라도 모르는 채 하라고 말해두었을 거예요. 내기를 하고 있다더니 하면서 대강 얼버무렸을 게 뻔하요. 블로우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롬바드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실보다는 믿기가 더 쉬울걸? 오웬이란 놈이 손님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이 섬을 고립시켜야겠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소? 암스트롱 의사가 말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롬바드는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다. 그게 그거죠. 당신이 말한 대로요, 의사선생. 블로우는 바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곳으로는 아무도 내려갈 수가 없겠군. 암스트롱도 인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겠군요. 너무 가파른 곳입니다. 숨을 곳이 없을 것 같군요. 블로우가 말했다. 절벽 안쪽에 동굴이 있을지도 모르지. 배가 있다면 섬 주위를 조사해 볼 수 있을 텐데. 롬바드가 말했다. 배가 있다면 지금쯤 육지로 향하고 있었을 거요. 하긴 그렇겠군. 롬바드가 불쑥 말했다. 이 절벽은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지만 조사해봐야 할 곳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소. 저기 오른쪽 아래가 좀 미심쩍군요. 밧줄이 있다면 내가 내려가 보겠는데. 블로우가 말했다. 확실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쩌면 소용없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밧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겠소. 그는 집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롬바드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군데군데 떠 있었다. 바람이 쐬어지고 있었다. 그는 암스트롱을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암스트롱이 천천히 말했다. 맥카서 장군이 정말로 미쳤는지를 생각하고 있어. 챕터 4. 베라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오싹하는 혐오감 때문에 에밀리 브렌트를 피했다. 브렌트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집의 모퉁이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베라는 브렌트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에 해초가 뒤엉킨 채 빠져 죽은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연민도 공포도 없는 얼굴. 에밀리 브렌트는 차분하게 뜨개질을 하며 앉아 있었다. 워그레이브 판사는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목을 움츠리고 있어서 머리가 목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베라는 판사를 보고는 피고 속에 서 있는 한 남자를 생각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당황한 얼굴의 젊은 청년, 바로 에드워드 세튼이었다. 그녀는 판사가 검은 모자를 쓰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잠시 뒤에 베라는 천천히 바다 아래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장군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갔다. 맥카서 장군은 그녀가 오는 것을 알고는 머리를 돌렸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과 이해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잠깐 동안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이상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는 말했다. 오, 당신이었군요. 베라는 그의 옆에서 앉아서 말했다. 당신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는 부드럽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소. 아주 좋다오. 그리고 기다리기에도 좋은 곳이라오. 기다리다니요? 베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종말이요. 당신도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은 사실이라오. 우리는 지금 종말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이 말했다. 무슨 뜻이죠? 맥카서 장군은 무겁게 말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요.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것은 완전한 사실입니다. 아마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은 구원일 거요. 베라는 놀라면서 말했다. 구원? 그는 말했다. 그렇소. 당신은 매우 젊습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곧 올 거요. 당신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을 때 구원이 찾아올 거요.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거요. 베라는 거칠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는 갑자기 이 늙은 군인이 두려워졌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레슬리를 사랑했어. 나는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했어. 베라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레슬리가 당신의 아내였나요? 그렇소.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어. 그리고 쾌활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나는 레슬리를 사랑했어.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요. 베라가 말했다. 예, 그렇다면? 그리고는 말을 멈췄다. 맥카서 장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부인해도 소용없지. 우리는 모두 죽을 거요. 내가 리치몬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것은 살인이었어. 살인. 나는 평소에 법을 존중해 왔었지. 그러나 그때는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후회도 하지 않았어. 그를 잘 해치웠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었어. 하지만 나중에는 베라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는요? 그는 머리를 멍청하게 흔들었다. 그는 당황하고 괴로운 표정이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는 레슬리가 짐작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때 그녀도 죽었어. 그래서 난 혼자 남게 되었지. 베라가 말했다. 혼자라, 혼자. 그녀의 목소리가 바위에 메아리쳐서 되돌아왔다. 맥카서 장군이 말했다. 종말이 오면 당신도 기뻐할 거요. 베라는 일어섰다. 그리고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통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다고. 맥카서 장군은 바다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레슬리. 챕터 5. 블로우가 밧줄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암스트롱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블로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롬바드는 어디 있어? 암스트롱은 신경 쓸 거 없다는 듯이 말했다.
좀 조사해 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갔어. 곧 돌아올 거요. 저기를 좀 보시오. 블로우 씨,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 의사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물론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오. 메카소 장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스트롱은 우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미치광이요. 메카서는 어떻소? 블로우가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 그러면 그가 살인광이란 말이요? 암스트롱은 말했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물론 정신병은 나의 전문이 아니오. 그리고 그 사람과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소. 블로우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정신이 나갔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암스트롱이 열을 올리며 말을 가로챘다. 아마 당신이 모를지도 모르지. 이 섬에 누군가가 숨어 있는 것은 틀림없어. 아, 저기 롬바드가 있군요. 그들은 밧줄을 조심스럽게 잡아맸다. 롬바드가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소. 밧줄이 갑자기 팽팽해지지 않게 해주시오. 잠시 뒤에 그들은 롬바드가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블로우가 말했다. 마치 고양이 같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풍겼다. 암스트롱 의사는 말했다. 등산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소.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블로우가 말했다. 정말로 묘한 골짜기로군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글쎄요. 저 남자는 나쁜 사람이요. 암스트롱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어떤 면에서요? 블로우는 대답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저 사람을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암스트롱 의사가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사람 같은데? 블로우가 말했다. 매우 어두운 모험이었겠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당신은 권총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 의사 선생? 암스트롱은 블로우를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나 말이요? 아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소? 블로우가 말했다. 그렇다면 롬바드는 어째서 권총을 가지고 다닐까요? 암스트롱은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다. 아마 습관일 테지요. 블로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때 밧줄이 갑자기 팽팽해졌다. 잠시 동안 그들은 힘을 합쳐서 밧줄을 잡아당겼다. 밧줄이 다시 느슨해지자 블로우가 말했다. 습관도 나름이죠. 롬바드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 권총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석유 난로와 가방, 게다가 살충제 가루까지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곳까지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것은 책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요. 암스트롱 의사는 조금 당황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롬바드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 내려다보았다. 그의 수색은 끝난 것 같았고 또 그것이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절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다 올라온 뒤에 이마에 땀을 닦고 나서 말했다. 모두 조사해보았어. 이제는 집을 조사하는 일만 남았어요. 챕터 6. 집은 쉽게 조사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부속 건물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안채로 향했다. 부엌 서랍에서 발견된 로저스 부인의 줄자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되어 있는 현대식 건물이라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숨을 만한 곳이 없었다. 그들은 1층을 조사하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창문을 통해서 로저스가 칵테일 쟁반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롬바드가 말했다. 좋은 하인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 암스트롱이 감탄한 듯이 말했다. 로저스는 정말 훌륭한 하인이요. 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 블로우가 말했다. 그의 부인도 음식 솜씨가 훌륭했지요. 어젯밤 저녁은 매우 훌륭했어요.
그들은 첫 번째 침실로 들어갔다. 5분 뒤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숨을 만한 곳도 없었다. 블로우가 말했다. 여기에 계단이 있군. 암스트롱이 말했다. 그 계단은 하인의 방과 연결되어 있어. 블로우가 말했다. 지붕 밑에 틀림없이 물탱크 같은 것이 있을 거요. 그런 데가 숨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지요. 지금으로선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때 그들은 위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가벼운 발자국 소리였다. 그들은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다. 암스트롱은 블로우의 팔을 잡았다. 롬바드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말했다. 조용히. 저 소리를 들어봐요.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누군가가 소리를 죽여가며 걷고 있었다. 암스트롱은 속삭였다. 누군가가 침실에 있는 모양이요. 저 방은 로저스 부인의 시체가 있는 방인데. 블로우도 숨을 죽이고 말했다. 맞아요. 그 녀석은 저곳에 숨어 있어. 아무도 저곳에선 가지 않았을 테니까. 숨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 자, 조용히 하고 가봅시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그 방문 앞에서 멈췄다. 정말로 누군가가 방 안에 있었다. 방 안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렸다. 블로우가 속삭였다. 지금이요. 블로우는 방문을 힘껏 밀치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세 사람은 우뚝 멈춰 서버렸다. 그곳에는 로저스가 옷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이다. 블로우가 맨 먼저 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미안하게 되었어, 로저스. 누군가가 이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길래. 로저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방으로 옮기려고요. 제일 작은 방으로요. 그가 암스트롱을 향해서 말하자 암스트롱이 대답했다. 그게 좋겠군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는 침대에 시트로 덮여있는 시체를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로저스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짐을 들고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암스트롱은 침대로 가서 시트를 걷고는 죽은 부인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단지 공허함만이 있었다. 암스트롱은 말했다. 해부를 하면 이 부인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그만 내려갑시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소. 블로우는 맨홀의 볼트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로저스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군요. 조금 전에 그가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가 위층으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롬바드가 말했다. 난 틀림없이 수상한 녀석이 여기 있을 줄 알았지. 블로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롬바드도 주머니에서 플래시를 꺼내며 비추면서 그 뒤를 따랐다. 잠시 뒤에 세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먼지에 뒤집어쓰고 거미줄에 엉켜붙어 있었다. 섬에는 그들 8명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이 틀림없었다.